근데 안 돼도 괜찮은 상태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어차피 틀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 틀려 더 많이 틀려 이걸 붙들고 가면 뭐 대박은 아닐지언정 쪽박칠 가능성은 없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여러 이유로 보시겠지만 뭐 나의 넥스트 스텝을 모색하거나 네. 아니면 진로를 고민 중인데 창업을 하고 싶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먼저 일단 한번 가보신 분으로서 이걸 내가 해보니까 요 점은 좀 같이 공유를 하면 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게 있을까요? 뭔가 이 사업 혹은 창업이라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하나의 회사에서 뭐 50년, 60년 해가지고 정년퇴임하고 그걸로 뭐 은퇴하고 노후 즐기는 이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변했죠. 네, 많이 변했고 그래서 결국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한다는 건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할 일을 그냥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IT 스타트업 뭐 투자 막 받으면서 시리즈 뭐 A, B, C 이것만 사업이 아니고 그건 정말 그 수많은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런 형태를 띠는 독특한 어떤 구조일 뿐이고 결국 내가 나를 버려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일은 다 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가치를 창출하는 무언가를 하는 건데 일이라는 게 그렇죠. 그 조직 안에 있을 때도 물론은 누군가가 짜놓은 판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은 이렇게 새로운 팀을 꾸려야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기획을 하는데 원래 없던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획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저는 어느 정도는 다 연장선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에 있는 거지 직장과 사업 이게 0 아니면 1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작게라도 이렇게 직접 자기 일을 만드는 경험들을 해보시다 보면은 오히려 직장을 다닐 때도 더 성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 할 때 작게라도 창업을 해본 친구들이 훨씬 더 이 조직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왜 여기서 대표나 아니면 리더가 그런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먼저 이런 식으로 풀으면 더 잘 풀릴 것 같은데 라는 제안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직에서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그래서 뭐라도 자기가 그런 일을 만드는 경험들을 사이드로 해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는 12년 동안 조직 생활을 해본 네. 사람으로서 저도 약간 새로운 걸 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뭔가 이 새로운 팀을 만드는데 그 팀장을 맡으신 분이 너 이거 와서 이거 해볼래? 네. 했을 때 네! 하고 가서 해봤던 것들이 네. 저한테 굉장히 성장의 경험이 됐던 것 네, 같아요. 결국 돌고 돌아 같은 주제로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함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없던 걸 만드는 거니까. 확률상 그런 거예요, 원래. 네. 원래 그런 거고 근데 안 돼도 괜찮은 상태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저도 어쨌든 한국에서 제도권 교육을 쭉 받은 사람으로서 전 수능이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렇게 잘못 만들어놨다 생각하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붙었을 때 몇 개 틀렸었거든요. 누가 그렇게 물어봤나요? 주변에 그냥 친구들이든 친구들, 아니면은 지인들. 아니면 뭐 과외를 할 때 과외 후배든 아니면 뭐 엄마의 친구분들이든 너 몇 개 틀렸니? 근데 그게 질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왜냐면은 이게 있고 깎여 나와서 이만큼을 틀린 거잖아요. 그게 그 개념 자체가 다 맞아야 되는 어떤. 근데 그게 되게 사실 세상에선 조금 오히려 안 맞다. 특히 이 정도로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 그렇다. 그래서 저는 돌아봤을 때 제가 처음에 창업하고도 계속 저 스스로도 물어봤던 게 왜 자꾸 난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책도 막 읽는데 이게 정답이야. 구루가 써놓은 책이니까. 근데 한
이제 한 150건, 200건 좀 넘어가니까 아 구루들끼리 말이 왜 이렇게 달라? 정답이 없어. 왜 쟤는 저기 맞다 하고 쟤는 저기 맞다. 아 근데 저렇게도 됐고 저렇게도 둘 다 어쨌든 성공한 거잖아요. 워렌 버핏의 삶도 있고 머스크의 삶도 있어요. 잡스의 삶도 있고 저들이 다 같은 절대 아니고. 근데 그럼 그들이 무시할 정도의 성공이냐? 아니잖아요. 엄청난 성공들을 한 엄청난 사람들인데 성공이죠. 다 다르잖아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정답,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면 좋겠다. 그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전히. 저는 사업하면서 계속 변한 것 같고요. 계속 어차피 틀려, 어차피 틀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 틀려, 더 많이 틀려, 저렴하게 틀려. 이걸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씩 얻어 걸리고. 근데 사람들은 얻어 걸린 것만 기억해. 그럼 그게 성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이드를 한다고 해도 뭘 해야지 맞지? 뭘 해야지 나한테 최고고? 뭘 해야지 저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지? 이렇게 가버리면 또 정답이 뭔지에 대한 덫에 빠져가지고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거 뭐 한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뭐 5시간 딱 정해놓고 그냥 그 시간 동안만 해본다. 그럼 그냥 일주일에 4시간짜리의 액션인 거잖아요.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그럼 솔직히 뭐 5시간 못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일주일에 5시간에 2주짜리 프로젝트야. 그렇게 그냥 이 바켓 사이즈를 정해놓고 시도를 해보고 안 됐어? 그럼 일주일에 5시간 2주에 잃은 거야. 근데 과연 정말 그 시간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 될 거냐? 전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해요. 저 포함 정말 잘 교육받고 열심히 살아온 한국 분들이 그냥 틀렸을 때의 리스크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거를 좀 더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계속 테이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5시간 뭐 며칠짜리 리스크가 좀 더 가볼까? 왜냐면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데 그럼 리스크가 아닌 게 되잖아요. 좀 더 가볼까? 좀 더 가볼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지. 막 하루아침에 난 정말 깨달았어. 사업할 거야. 전 그러다가 진짜 망한다 생각하거든요. 계시가 왔어. 근데 뭔가 저희 윗세대 분들을 보면 그렇게 창업하신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스키도 완만한 슬로프부터 먼저 타는 것처럼 완만한 리스크 테이킹부터 해보다가 점점 가게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조금씩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훨씬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뉴욕 맨해튼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오셨나요? 왜 왔냐? 이것도 오늘 주제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나더라도 잃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요. 잃는다는 것에는 비단 돈뿐만 아니라 시간이 들어가고 저한테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근데 저는 한번 태어난 건데 한국에만 있기는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 100살 넘게 살 수 있잖아요. 계속 나가고 싶을 한 번쯤은. 심지어 유발라리는 저희가 영생을 살게 그러니까요. 되는 첫 인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저는 진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계속 미국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결국 못했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왔다면? 그래서 한 40, 50, 60 됐을 때 계속 너 아직도 안 나갔어? 라는 말을 스스로한테 계속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생각해봤어. 40살이 됐을 때 그때 한 10년, 30살이었으니까 그때 뭐를 가지고 나를 타박할까 상상을 했을 때 너 왜 아직까지도 뭐 천억 회사 1조 회사를 못 만들었어? 는 아닐 것 같고 에휴 너 아직도 못 나갔냐? 이게 제일 클 것 같아가지고 회사가 좀 천천히 클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나한텐 그게 좀 더 중요하구나. 이 아직 탐구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날 던져놓고 별거 없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계속 궁금해 이 상태로 두는 게 저한텐 더 리스크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너 어떻게 그거를 결정했어? 좀 돌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텐 더 끔찍한 걸 하지 않아서 나온 거지. 이게 막 엄청 난 진짜 너무 위험한 걸 골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남아 있으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앞으로 사업을 10년 하는 동안 게 사업을 하는 더 게 까마득하게 리스크. 저는 좀 느껴졌던 거죠. 내가 책임질 사람들도 다시 생길 거고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팀원들이 될 수도 있고 저희 고객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난 그걸 지금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겸손한 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진짜 그래요. 저한테는 그게 훨씬 더 상상했을 때 괴로운 일이에요. 네. 아까 명규님이 말씀하셨던 기준, 자유와 시간과 사람에 네. 잘 부합하는 곳이 뉴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쵸. 자유와 사람과 성장. 성장. 네. 그래서 정확히 맞는 말씀이세요. 여전히 그 가치체계는 제가 한 3달 혹은 반기마다 계속 리비짓하는 체계이고 그리고 사실 몇 개가 더 추가되고 빠지기도 했고 근데 그 3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잃을 게 없는 곳인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네.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요새 지금 체류하신 지 약간 한 달 네. 다시 들어오신 게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네. 어떤 일들 하고 네.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피부과 브랜드를 만드는 거고 그 전국에 깔린 피부과 체인을 꿈꾸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부과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퀄리티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좀 대중을 타깃으로 한 피부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톡스 같은 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시술이. 네. 강남에 가면 이제는 거의 커피 한 잔, 2잔 값이면 받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여긴 여전히 커피 한 100잔 정도 가격 100배. 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톡스를 커피 한 잔, 2잔 값에 이 정도의 이 효율에 미쳐 있는 그리고 미용에 미쳐 있는 나라가 별로 없고 그 두 가지가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K-뷰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니까 사실 병원들도 싸게 제공을 할 이윤이 생기고 싸게 했는데 많이 안 오면 망하니까. 근데 싸게 해? 많이 오네? 그러니까 양쪽 모두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공동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익숙하게 느낀 사람이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저는 그걸 느낀 사람으로서 왔더니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고 싶지 않은 욕구라는 거는 그 인간의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가면 뭐 대박은 아닐지언정 쪽박칠 가능성은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저렴하게 미용 의료 시술을 제공한다라는 미션 하에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 열어놓고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집으로 찾아가는 보톡스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고 영규님이 이제 사업가이고 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이민자들이 모여들고 여기서 봤을 때 한국에선 이런데? 아니면 그쵸. 뭐 네. 중국에선 이런데? 인도에선 이랬는데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네? 근데 이거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내가 한번 메워보자. 맞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성공한 이제 이민자들 네. 이 성공시킨 사업이 네. 굉장히 많은 네. 곳이 그렇죠. 미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또 미국의 힘이 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창업을 준비하면서 바라보신 이 뉴욕이라는 곳이 어떤지 네,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는 그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간호사님 집에서 그 서브레스를 가끔씩 하셔가지고 잠깐 하루 이틀 돈 내고 사는 그런 거를 했는데 그 집이 롱아일랜드 시티라고 그 맨하탄을 강을 끼고 건너편에 있는 네. 싹 퀸즈죠, 솟아있는 퀸즈. 퀸즈에 근데 되게 좋은 그 딱 강 건너편 어떻게 보면 한강 뷰 같은 느낌인 거죠. 사실 거기서 보는 맨하탄 뷰가 더 멋지죠. 너무 맨하탄에서는 안 보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밤에 그 불을 탁 끄면은 유리창으로 그 뷰가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앉아서 보는데 그 건물들의 높이와 화려함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이 땅을 거쳐갔을까. 그게 없었다면 저렇게 높이 뾰족하게 막 화려하게 이 밤에 막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나는 그걸 보고 있고 나도 욕심을 품고 참 욕심 많은 도시인 것 같다. 그거를 다 먹어치우는 되게 그리디한 어떤 도시. 그래서 hopeful, 그러니까 정말 희망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욕심으로 만들어진 도시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모여 사는 곳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좀 더 그 호흡을 가지고 살고 싶지 막 그리디에 사로잡혀 살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말 모두에게 모든 게 열려있는 도시지만 자칫하면 그
욕망의 파멸로 들어갈 수도 있는 네, 그런 도시 같다. 그래서 참 그래서 매력적인 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공감이 되고 저도 이제 뉴욕 생활 3년 차인데 네. 참 anyone can be anything 이 바로 뉴욕이라는 곳이고 하지만 정말 anything이 될 수 있죠. 아, 그쵸. 노숙인이 될 수 네, 있고 아, 정말 정말요. 성공할 수도 있고 진짜. 네. 마지막 질문은 이제 명규님께서 굉장히 책을 좀 많이 참고하신다. 네.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경험도 쌓아가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지적 성장을 하고 그거를 또 현실에 적용을 해보고 네.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네. 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진로를 모색하는 분들 이게 명규님이 읽었던 책 중에 이거 네. 한번 읽어보시라 아. 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코스모스요. 칼 세이건의 네,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그걸 안 읽고 죽기에는 너무 아깝다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원래 책을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안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읽고 그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당연히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은 그래서 저는 뭐 책을 좋아하니 뭐 책 당연히 읽어야 되니까 읽으세요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읽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책을 싫어하셔도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책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여도 좋아요. 너무 잘 나와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 책은 결국 지금까지 인간이 밝혀온 우주의 과학적 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큰 스케일, 뭐 우주의 역사부터 뭐 지구의 역사 이런 큰 스케일부터 가장 작은 그 원자가 무엇이고 뭐 전자가 무엇이고 이런 걸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걸 읽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아주 간접적으로 느끼게 돼요. 아주 간접적으로. 그래서 더 너무 경이롭고 약간 그래서 더 잃을 게 없고 그래서 그냥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자유로움을 저한테 아주 과학적인 방식으로 알려준 그런 책이다. 제 가치체계 중에 1번이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용기를 내고 추구할 수 있게 해준 책이에요. 네. 저는 코스모스를 만약에 전 국민이 읽었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었다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요. 진지하게.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복작복작 되고 살아가는데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줌아웃을 해서 맞아요. 나를 바라보고 네.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지구를 바라보게 네.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할 때 계속 이거를 내가 성공할 거야 이러면서 가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당연히 매일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근데 진짜 이게 가져다줄 그 고객에게 만족 그 세상에 할 기여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조금 더 편해지고 재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계속 저를 줌아웃 시켜주는 그런 책이고 내가 그냥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뭐 거창한 걸 하지 않았더라도 이 스쳐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스쳐가는 이 인연들한테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가 좀 이런 질문을 더 하게 만들어주고 그는 과학자로서 엄청난 밸류에들을 하고 간 것이고 저는 이제 사업가로서 어떤 밸류를 할 수 있을까 추천하고 싶은 책 너무 많지만 그 책만큼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네, 여러분 오늘 명규님과의 대화에서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네, 민망하네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명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